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터 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 Orthogonal Coordinate System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indicated before that although the laws of electromagnetism are invariant with coordinate system, solution of practical problems requires that the relations derived from these laws be expressed in a coordinate system appropriate to the geometry of the given problem.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이 법칙들은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좌표계를 쓰든지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practical problems,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제의 솔루션까지 쭉 풀어서 도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칙들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식들이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coordinate 시스템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For example, if we are to determine the electric field at a certain point in space, we at least need to describe the position of the source and the location of these points in a coordinate system.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한 특정 점에서의 electric field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electric field는 어떤 전하들, source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source의 위치와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내가 electric field, 전기장을 알고 싶은 어떤 특정 점, 그 점까지 사이 거리가 뭐냐, 가깝냐, 그 다음에 source로부터 내가 electric field를 알고 싶은 그 특정 점의 위치가 source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electric field 벡터니까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electric field의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source의 위치, source point라고도 하는데, 이 source point와 그 다음에 내가 electric field를 알고 싶은 위치, 이건 field po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ource point와 field point를 coordinate 시스템 안에서 나타내야지 우리가 field point에서의 electric fiel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In a three-dimensional space, a point can be located as the intersection of three surfaces. Assume that the three families of surfaces are described by u1 equals constant, u2 equals constant, and u3 equals constant, where the u's need not all be lengths. In the familiar Cartesian or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u1, u2, and u3 correspond to x, y, and z respectively. 자,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의 위치는 세 면의 교차점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 면은 각각 u1은 constant, u2는 constant, u3는 constan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Cartesian coordinate로 2, 3, 5 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의 위치는 x는 2라는 평면, y는 3이라는 평면, g는 5라는 평면, 이 세 개의 평면의 교차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림 2-10이 있거든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점이 방금 말했던 2, 3, 5다. 그러면은 이런 세 개의 평면, 하나, 둘, 셋, 평면이니까 사실은 무한히 넓습니다. 무한히 넓은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는 2라는 평면이 예를 들어 이런 평면이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넓겠죠. 그리고 y는 3이라는 평면, y는 3이라는 평면이 이런 평면이고요. 그럼 이제 x는 2라는 평면이랑 y는 3이라는 평면이 만나서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 직선의 경우에는 이런 직선은 x는 2, y는 3인 직선이죠. x는 2여야 되고 y는 3이어야 되고, 그러면 g는, 왜냐면은 이런 3차원 공간에서는 지좌표도 있어야 되니까 g는 뭐지 했는데 g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는 2고 y가 3인 모든 점들을 모았더니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직선도 무한히 길기 때문에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무한히 길고요. 이런 직선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g는 5라는 이런 평면이랑 딱 다시 교점을 생각해보면은 이제 딱 이런 점으로 딱 점 하나가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x는 2, y는 3, 그리고 g는 5 딱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을 나타낼 때 세 개의 면이 교체되는 지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이 평면이죠. 평평한 평면. 그런데 굳이 평면일 필요가 없죠. 곧 배우겠지만 이 그림 2-14는 cylindrical coordinates, 원통 좌표계인데 보시면은 세 개의 면이 만납니다.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면, 그러니까 이제 g는 5, 그리고 이제 이런 면을 보면은 이런 면은 평면은 아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얘는 평면인데 얘는 평면이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평면이에요. 반평면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방향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는 펼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지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처럼 굳이 평면일 필요 없고 이렇게 곡면이어도 되고 또 반평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개의 면이 만나서 어떤 한 점의 위치가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 면은 g는 g1, r은 r1, 파이는 파이1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g나 r이나 파이 자체는 얘네는 변수거든요. 얘네 변수인데 g1, r1, 파이1 얘네들은 상수예요. 상수, 컨스탄트. 그래서 g는 컨스탄트, r은 컨스탄트,
파이는 콘스탄트. 이런 식으로 면이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저희는 지금 2-4 아직은 우리가 어떤 쿨디네이 시스템인지 특정 쿨디네이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U1은 콘스탄트, U2는 콘스탄트, U3는 콘스탄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익숙한 카르테시안 쿨디네이 시스템이다 혹은 카르테시안 쿨디네이 시스템을 렉탱귤러 쿨디네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 데카르트 좌표계 혹은 렉탱귤러 혹은 같은 말로 직각 좌표계 여기서 보면은 U1, U2, U3가 각각 X, Y, G인 거죠. When these three surfaces are mutually perpendicular to one another, we have an orthogonal coordinate system. Non-orthogonal coordinate systems are not used because they complicate problems. 자, 이런 세 가지 면이 서로에 대해서 수직일 때, 직각일 때 그런 시스템을 orthogonal coordinate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orthogonal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직교예요, 직교. 직교 좌표계. 자, 방금 전에 등장했던 이 카르테시안 좌표계. 이 카르테시안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요. 좌표계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인데 미국 사람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이 데카르트이기 때문에 이 카르테시안이라고 하면은 데카르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데카르트 좌표계고요. 이거 사람 이름 딴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이 좌표계의 모양을 보고선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 직각 좌표계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직각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직각 좌표계랑 직교 좌표계랑 다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는 섹션 이름이 orthogonal coordinate 시스템이죠. 즉 직교 좌표계죠. 이 직교 좌표계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직교 좌표계 중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직각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교 좌표계 안에 직각 좌표계도 있고 원통 좌표계도 있고 구좌표계도 있는데 저희가 이 책에서 배우는 좌표계가 세 개인데 그 세 개가 모두 직교 좌표계다. 그 다음에 직교 좌표계가 아닌 non-orthogonal coordinate 시스템은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직교 좌표계만 다루고요. 직교 좌표계 중에서도 딱 세 가지만 다룹니다. Some surfaces represented by UI equals constant in a coordinate system may not be planes. They may be curved surfaces. 아까 잠깐 봤던 원통 좌표계 기억나시죠? 거기서 plane, 평면만 있던 게 아니라 curved surfaces, 곡면도 있었죠. Let AU1, AU2, and AU3 be the unit vectors in the three coordinate directions. They are called the base vectors. In a general right-handed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the base vectors are arranged in such a way that the following relations are satisfied. 자, AU1, AU2, AU3 이렇게 볼드치로 표시된 거 보니까 벡터인가 싶은데 벡터 맞습니다. 벡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A를 딱 이렇게 쓰고 그 밑에 쪽에 표현하는 이런 형식의 벡터들은 전부 다 유닛 벡터입니다. 유닛 벡터란 얘기는 크기가 1인 벡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들이 크기가 1인 유닛 벡터고요. 방향은 코디네이트 디렉션 방향입니다. 좌표 방향이다. 좌표 방향이란 얘기가 뭔 뜻이냐면은 그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AU1, AU2, AU3 제일 만만한 게 카르테시안 좌표계죠. AX, AY, AG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는 이 AU1, AU2, AU3 얘네가 각각 AX, AY, AG 벡터들이에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각각 1이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방향이 3 코디네이트 방향이다. 각각 X좌표 방향, Y좌표 방향, G좌표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X가 이 X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이 AY가 Y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AG가 G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랑 X가 3일 때가 X가 2일 때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은 X가 2인 위치에서 X가 3인 위치로 가려면은 여기가 이제 X가 2인 위치고 여기가 X가 3인 위치인데 이렇게 가려면은 플러스 X축 방향입니다. 따라서 AX는 플러스 X축 방향이고 AY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Y축 방향이고 AG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G축 방향입니다. 아마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직은 이해 못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을 베이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베이스가 기초 의미하죠. 번역하면은 기초 벡터 혹은 기저 벡터. 기저란 뜻 아시죠? 밑에서 이렇게 기초가 되는 그래서 기초 벡터 혹은 기저 벡터라고 하고요. 저는 베이스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베이스 벡터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은 일반적인 오른손, 직교, 곡선의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벡터 프로덕트죠. 벡터 프로덕트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두 벡터를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그 결과값의 방향을 나타낼 때 오른손 법칙을 쓰죠. 그래서 U1에 해당하는 베이스 벡터, 그리고 U2에 해당하는 베이스 벡터, 그리고 U3에 해당하는 베이스 벡터에 대해서 1, 2, 3 이런 1, 2, 3 순서 혹은 2, 3, 1, 3, 1, 2 이렇게 1, 2, 3, 1, 2, 3, 1, 2, 3 순서가 있죠.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순서를 나열한 것을 순열이라고 하거든요. 순열, permutation. 그때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1, 2, 3, 1, 2, 3, 1, 2, 3이 3, 2, 1, 3, 2, 1, 3, 2, 1 반대 방향보단 뭔가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permutation을 가지고 있는 그런 쿨디네이트 시스템을 right-handed 쿨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U3의 경우에는 AU1, AU2, AU3 이렇게 1, 2, 3 순서로 보면은 세 번째에 있는 벡터인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벡터 AU3의 방향이 어떻게 되지? 했을 때 AU1 크로스 AU2 오른손 법칙 적용하죠. 그래서 이제 right-handed coordinate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요. 만약에 right-handed가 아니라 left-handed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2, 1, 3, 2, 1, 3, 3, 2, 1, 1, 3, 2 이런 식으로 얘네랑 이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만약에 1, 2, 3 순서다. 순서가 이런 식이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대.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right-handed고 이런 경우가 left-handed고요. 그 다음에 이 올소고나를 직교하는 이 직교하는 의미는 이 베이스 벡터 3개가 서로 다 직각이란 뜻이에요. 어떤 한 점에서 베이스 벡터들을 그렸을 때 그 베이스 벡터들이 서로 수직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U1은 콘스탄트, U2는 콘스탄트, U3는 콘스탄트 이렇게 3개의 좌표를 각각 콘스탄트로 놨을 때, 상수로 놨을 때 만들어지는 그 3개의 면이 있죠. 평면일 수도 있고 곡면일 수도 있고 뭐 반평면일 수도 있고요. 그런 3개의 면이 한 점에서 교차되죠. 그 3개의 면이 그 점에서 서로 수직입니다. 다시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면들도 서로 수직이고요. 면들 수직이라고 하는 대신에 베이스 벡터들, 이 베이스 벡터들도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소그날 쿨디네이트 시스템이 뭐냐 했을 때 베이스 벡터들이 한 점에서 수직이다 라고 해도 되고 각각의 좌표를 컨스탄트로 뒀을 때 생기는 이런 점, 이 점에서 그런 서피스들, 그 세 개의 서피스가 서로 각각 수직이다. 그래서 어차피 둘 다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린더리칼 쿨디네이트 시스템에서도 이 세 개의 벡터들, 이 베이스 벡터들이 서로 각각 수직이고요. 혹은 이 점에서 이렇게 G는 상수, R은 상수, 파이는 상수 이렇게 상수로 뒀을 때 만들어지는 이 면 있죠. 이 면들도 이 점에서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올소고날의 의미는 저렇고요. 자, 그 다음에 컬빌리니얼 뜻은 곡선의 란 뜻인데 컬빌리니얼 쿨디네이트 시스템은 이렇게 곡선이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이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실린더리칼 쿨디네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카르테시안 쿨디네이트의 경우에도 컬빌리니얼 쿨디네이트 시스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이어도 된다. 당연히 직선이어도 되고. 자, 이어서 These three equations are not all independent, as the specification of one automatically implies the other two. 자, 이 세 개의 식이 서로 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식이 서로 다 독립적인,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이 하나로부터 나머지 두 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가로쳐주고요. 좌변에다가 AU2를 곱해줍니다. AU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변에도 이렇게 왼쪽에 AU2를 크로스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각각 크로스 프로덕트를 왼쪽에 해준 거죠. 여기는 X는 그냥 진한 색깔 X가 아니라 그냥 이런 표시고요. 자, 그러면 우변을 정리해주면은 AU2 크로스 AU3고요. 좌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벡터가 이렇게 3개니까 그리고 트리플 프로덕트 형태고 그 중에서도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죠. 백캠을 써줍니다. 백캠을 써주면은 각각 A, B, C 형태라고 한다면은 백캡이니까 BAC 먼저 와요. BAC B 가로 열고 A, C 빼기 CAB니까 가로 열고 A 닷 B. 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둘 자기들끼리 다 프로덕트 했으니까 각각의 크기에다가 사이각 0도죠. 코사인 0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그런데 크기가 유닛 벡터니까 1이죠. 1에 제곱하면은 이 부분이 1이 됩니다. 1이니까 이렇게 생략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직각이죠. 직각이기 때문에 다 프로덕트 해주면은 0입니다. 0. 따라서 전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변이 이렇게 되고 좌변이 이렇게 된다. 좌변이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두 번째 식이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 통해서도 세 번째 식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갖다가 나머지 두 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1, 2, 3, 3, 1 이네 셋 다 서로 다 다른 숫자들이니까 서로 다 다른 베이스 벡터들이니까 서로 다 다른 베이스 벡터들끼리는 서로 다 직교하죠. 따라서 다 프로덕트 해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1, 1, 2, 2, 3, 3 자기 자신과 하면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이 나오죠. 이어서 any vector A can be written as the sum of its components in the three orthogonal directions as follows. 자, 임의의 벡터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베이스 벡터 그려봤는데요. 서로 다 직교하고 있습니다. 직교하고 있을 때 임의의 벡터 A 딱 얘를 딱 그려줍니다. 뭐 임의의 벡터예요. 근데 이제 벡터는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죠. 평행 이동을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벡터 아무렇게나 다른 벡터들의 합으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 더하기 이런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이런 벡터 더하기 이런 벡터 더하기 이런 벡터 이렇게 3개 합으로 쓸 수도 있죠. 당연히 막 100개의 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랑 각각 나란한 방향의 벡터들의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벡터는 얘랑 지금 평행하고
이 벡터는 얘랑 평행하고 이 벡터는 얘랑 평행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벡터를 이렇게 3개의 벡터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3개 중에서 2개만 가지고 나타내거나 하나만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모든 벡터는 이렇게 이 3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랑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만약에 정확히 3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AU2에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의 방향 반대고 크기 똑같죠. 그래서 -1 AU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같은 방향이고 크기 2배입니다. 따라서 2 AU3.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 벡터 이렇게 얘네들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 A에 대해서 이런 애들을 각각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컴포넌트. 특히 이제 얘네 셋 같은 경우에는 벡터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얘네 자체가 벡터니까. 그리고 이 벡터 컴포넌트 중에서 베이스 벡터 제외한 나머지 얘네를 스칼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스칼라 컴포넌트. 자, 이어서 from equation 2-24 요거 2-24 예로부터 the magnitude of A is. 자, 이 A 벡터의 magnitude. A 벡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드는 어떤 직류면체가 있을 때 이 빨간 색깔 벡터는, 즉 A 벡터는 직류면체의 대각선 방향이에요. 직류면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알죠? 각각 모서리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혹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A 벡터의 크기, 정의 자체가 A, 즉 이 A 벡터의 크기 자체가 자기 자신인 A 벡터끼리 이렇게 내적을 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다. 이거 자체가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맞게 써주면은 루트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에다가 닷에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하나 둘 셋 곱하기 하나 둘 셋이니까 이렇게 전개하면은 총 9개의 항이 나오겠죠. 9개의 항 중에서 서로 다른 애들은 전부 0대고요. 서로 같은 애들은 1대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곱해질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얘네 같으니까 딱 얘만 살아남고 이렇게 곱해질 때는 0되겠죠. 이렇게 곱해질 때도 0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0되고 살아남고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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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이스 벡터들의 이런 특성이랑 그 다음 어떤 벡터의 매그니튜드 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example 2-4 given three vectors A, B, and C obtain the expression of A, A.P, P A cross B, C, C dot A cross B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죠. which is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in the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U1, U2, U3. 자, A 벡터, B 벡터, 그리고 C 벡터 모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번부터 보면은 A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 벡터도 써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A라서 이렇게 A 쓴 게 아니죠. 이 A1, A2, A3 이 책에서 이 A 벡터들은 크기가 1은 단위 벡터 의미예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단위 벡터일 뿐만 아니라 베이스 벡터고 B도 마찬가지로 해당 좌표계에서의 베이스 벡터들의 컴포넌트의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U1, BU1, BU2, BU3 이렇게 합의 형태로. 자, 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미리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A, B, C 이렇게 쓸 수 있고 A번과 B번에서는 얘네 둘만 쓰죠. 얘는 잠깐 치워주고 그럼 이제 A.P 해보면은 A 대신에 요거 그 다음 .P 이렇게 해주면은 3개 곱하기 3개 전개하면 총 9개 나오는데 AU1, AU2, AU3 이렇게 다른 애들끼리 곱해지면은 0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AU1 크기 1이니까 그냥 1되죠. 따라서 AU1, BU1 딱 얘네만 살아남는 거죠. 얘네만. 마찬가지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죽고 딱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AU2, BU2 더하기 AU3, BU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번 A 크로스 B. 자, 이 경우에도 이렇게 이거 갖다 쓰면은 가운데 부분만 크로스 프로덕트로 바꿔줬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3개 곱하기 3개니까 분배하면 총 9개 나옵니다. 9개 나오는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애들끼리 하면은 서로 평행하니까 0되죠. 다른 애들끼리는 직각이니까 0이 안됩니다. 따라서 3개 곱하기 3개 하면 총 9개 나오는데 그 9개 중에서 이렇게 같은 것끼리 AU1, AU2, AU2, AU3 같은 것끼리 애들은 다 사라지고 다른 애들 그러니까 이제 9개 중에 3개가 사라지니까 6개가 남겠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얘 딱 해주면은 AU1 크로스 AU2니까 AU3 되고요. 그래서 이제 AU1, BU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마지막 거 해주면은 AU1 크로스 AU3니까 마이너스 AU2 됩니다. 마이너스 AU2 그리고 AU1 BU3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면은 2, 1이니까 마이너스 3 됩니다. 마이너스 AU3 그리고 AU2 BU1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0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2, 3니까 1 됩니다. 플러스 AU1, AU2, BU3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3, 1이니까 플러스 2 되고요. 플러스 AU2, AU3, BU1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3, 2니까 마이너스 AU1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건 0 되죠. 그래서 9개 중에서
딱 3개 죽고 6개가 살아남았죠. 보시면 마이너스도 3개, 플러스도 3개 이렇게 돼 있고 AU3가 하나, 둘, AU2도 하나, 둘, AU1도 하나, 둘. 그래서 이제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벡터 기준으로 AU1부터 묶어주면은 여기 있는데 플러스 먼저 써줄게요. 플러스인 것부터 앞에 써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요렇게 AU1 벡터 끝났고요. 그리고 AU2 벡터 써주면은 마이너스니까 이 뒤에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AU2 하나. 자, 그 다음에 AU3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써주면은 A 크로스 B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A번에 이 A 다 P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만만하게 생겼죠. A, B, A, B, A, B 그냥 더하기고 1, 1, 2, 2, 3, 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AU1인데 2, 3 빼기 3이고 AU2인데 3, 1 빼기 1, 3 1, 2 빼기 2, 1 당연히 뭔가 이제 규칙성, 대칭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쓰실 수도 있고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이렇게 직접 해보면 됩니다. 할 때 이렇게 나열부터 하지 말고 애초에 A1이 나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딱 적어놓고 A1이 어떻게 해서 나오지? 아, A1이 크로스 곱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2, 3과 3, 2 이 두 개의 케이스지. 그래서 2, 3 했을 때 2, 3이니까 플러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2 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리고 AU2는 1, 3과 3,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1, 3일 때가 마이너스, 3, 1일 때가 플러스. 3일부터 보면 얘네 두 개죠. 이렇게 되고 1, 3, 1, 3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 겪어서 공원을 통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행렬 이론에서 나오는, 즉 매트릭스 이론에서 나오는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란 걸 이용하면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딱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나옵니다. 선형대 수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 미적분학책에서도 이 크로스 프로덕트 배울 때 얘가 딱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무엇인가? 자, 일단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뭔가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이네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매트릭스, 한국어로는 행렬인데 행과 열이란 뜻이고요. 이게 바로 행입니다. 1행, 2행, 3행, 4행, 5행. 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 방향 1열, 2열, 3열, 4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행렬의 경우에는 행이 하나, 둘, 두 개고 열도 하나, 둘, 두 개죠. 만약에 이렇게 1, 2, 3, 4, 5, 7 이렇게 있다. 그러면 행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고 열이 하나, 둘, 셋, 셋이 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 그래서 2 곱하기 3. 사실 이제 이건 곱하기는 아니고요. 그냥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2 by 3라고 읽습니다. 2 by 3. 이런 식으로 행렬의 모양 혹은 행렬의 사이즈, 행렬의 사이즈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켓이나 혹은 이런 parentheses, 그러니까 이제 대괄호나 일반 괄호, 얘네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얘는 지금 행렬이 아니에요. 행렬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같다니까 이제 얘랑 완전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행렬은 아니죠. 자, 얘는 행렬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행이 하나, 둘, 셋, 열이 하나, 둘, 셋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숫자 추가해가지고 3x3 행렬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3x3 행렬이 됐는데 이렇게 4개만 따와서 2x2 행렬, 그리고 이거 하나만 따와서 1x1 행렬. 자, 이런 행렬들 같은 경우에는 3x3, 2x2, 1x1 이렇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전부 같습니다. 이런 행렬들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정사각 행렬 혹은 정방 행렬이라고 합니다. 정방 행렬. 영어로는 정사각형 의미하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퀘어 매트릭스에 한해서는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식이고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이 디터미넌트, 행렬식은 행렬 이론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행렬식이란 걸 정의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우리가 마치 이제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사용하면 유용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개념인데, 행렬에서도 행렬식이란 게 있는데 쓰면은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x3, 2x2, 1x1 이렇게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2x3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행렬식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이 행렬식이 무엇이냐? 자, 이 행렬식은 이런 애들을 엔트리라고 하는데, 엔트리들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직선 형태, 마치 수학에서 절대값 형태처럼 기다란 바 두 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행렬인데, 혹은 이렇게 브라켓 형태로, 대괄호 형태로 써도 행렬인데, 만약에 얘네를 이렇게 마치 절대값 모양처럼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 이제 얘는 행렬이 아니라 행렬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렬의 행렬식. 자,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1x1, 1x1 형태의 행렬식은 그 자체예요. 얘는 이 자체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라 이렇게 -3이다. 1x1 행렬의
어떤 엔트리, 유일한 엔트리, 뭐 원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일한 원소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게 절대값을 의미하면은 그냥 3이 되겠지만 행렬식을 의미할 때는 그냥 그 안에 숫자가 딱 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봤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라 아 얘가 행렬식 의미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x1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 2x2, 3x3도 살펴볼 건데 4x4부터는 전자기학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2x2, 3x3 여기까지만 다룰 거고요. 2x2 같은 경우에는 1x1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정확히 설명하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더 길게 설명할 날이 있으면은 그때 길게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숫자 써줍니다. 첫 번째 숫자 써주고 이 첫 번째 숫자의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였죠. 나머지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 나머지 숫자의 디터미넌트를 딱 곱해줍니다. 4의 디터미넌트니까 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빼기, 여기서 빼기. 방금 1 썼죠? 이번엔 2 씁니다. 2를 딱 쓰고 이 2의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딱 3이죠. 이 3의 디터미넌트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은 4의 디터미넌트 그냥 4죠. 3의 디터미넌트 그냥 3이고 오해가 없게 행렬의 엔트리를 몇 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음수로 만들어줄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 바뀌어야죠. 첫 번째 숫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딱 쓰고 이 마이너스 1의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하면 이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빼기 2 그 다음 3의 디터미넌트면은 3입니다. 3 하면 결국 4 빼기 6이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요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자 2x2 행렬의 행렬식 표현할 때 이렇게 1x1 행렬의 행렬식을 딱 이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3x3 행렬의 행렬식에서도 2x2 행렬의 행렬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2x2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그냥 얘랑 얘 곱하고 빼기 얘랑 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의 행렬식은 그냥 요거 빼기 요거 A, D 빼기 B, C.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꽤 편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런 원리가 존재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3x3 행렬의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FM대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거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세 번째 거는 다시 그대로 자 첫 번째에다가는 첫 번째 행과 열을 제외한 이 나머지 4개의 디터미넌트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디터미넌트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에다가 두 번째의 행과 열 제외한 나머지 3,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렇게 요거죠. 요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요것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붙였다면 세 번째는 다시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5인 이유는 애초에 이 숫자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이죠. 5였는데 마이너스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세 번째 숫자의 행과 열 제외한 나머지 요 4개 이 4개의 디터미넌트 딱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이거 빼기 요거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요거 빼기 요거 얘도 요거 빼기 요거 얘도 요거 빼기 요거 따라서 1 한 다음에 4 빼기 14 이렇게 되고 빼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2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에 6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6 플러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행렬에서 반드시 이렇게 숫자가 올 필요가 없고 문자가 와도 됩니다. 문자가 와도 되고 예를 들어 뭐 다른 개념이 와도 됩니다. 숫자나 문자 대신에 뭐 여기 고양이, 강아지 놔도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곱할 때 고양이나 강아지에 대해서는 곱셈이 정의가 안 돼 있죠.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계산하지 못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문자들도 이렇게 디터미넌트 이용을 하면은 자 볼게요. 첫 번째 숫자 이렇게 왔죠. 벡터긴 한데 첫 번째 거 딱 왔고요. 얘의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의 디터미넌트 이거의 디터미넌트면은 요거 빼기 요거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안 붙였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행렬식 이용해서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전개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안 붙였는데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이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2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딱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2를 딱 써주고 요거 제외한 나머지 얘랑 얘 이렇게 딱 써주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대칭성이나 일관된 규칙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마이너스 5가 왔으면은 얘도 그냥 똑같이 2가 오면 좋지 않을까? 얘를 딱 이렇게 플러스 2로 그대로 써주고 이제 2의 행과열 제외한 나머지 쓸 때 이렇게 쓸 때 이거 제외한 나머지 얘네 쓸 때 얘네부터 먼저 써주면 되잖아. 얘네부터.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 위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써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면 아까 이제 마이너스 21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8 그래서 2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6 아까랑 똑같죠. 상관없는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대칭스럽고 뭔가 퍼뮤테이션을 막 이용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선형대 수학 배울 때 3x3이 아니라 막 4x4, 5x5 이런 거 배우면은 이런 게 더 이상 일관된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거에는 플러스
두 번째 거에는 마이너스, 세 번째 거에는 플러스, 네 번째 거에는 다시 마이너스, 다섯 번째 거에는 다시 플러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일관성 있는 규칙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 A1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띡띡 써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AU2 딱 써주고 띡띡 써줍니다.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네랑 얘네 위치가 바뀌겠죠 서로. 그 다음 세 번째 거 딱 써주면은 AU3에다가 이거 제외한, 이 행과 열 제외한 나머지 띡띡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행렬식의 계산 방법을 알면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A 크로스 B 벡터 프로덕트니까 벡터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사용 중인 베이스 벡터들 이렇게 첫 번째 행에 딱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벡터에 스칼라 컴포넌트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마지막 라인에 두 번째 벡터에 스칼라 컴포넌트를 딱 써줍니다. 이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한 다음에 이거의 계산 방법을 토대로 이렇게 딱 써줍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연습하면은 나아집니다. 사실은 여기 바로 나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C번 보도록 할게요. 자, C번의 경우에는 C.A 크로스 B죠. A 크로스 B 이 결과 이용해 줄게요. 자, C번의 경우에는 C.A 크로스 B니까 C를 딱 먼저 써주고요. C를 딱 써주고 닷 프로덕트 A 크로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A 크로스 B를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닷 프로덕트예요. 닷 프로덕트. 그래서 닷 프로덕트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베이스 벡터들 같은 것끼리 스칼라 컴포넌트들 곱해져가지고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 곱해서 더하기, 요거에다가 요거 곱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 딱 곱해서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끝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보면은 뭔가 얘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A 크로스 B, 이 A 크로스 B에서 이 베이스 벡터들의 위치를 CU1, CU2, CU3 이렇게 바꿔주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A 크로스 B가 어떤 애였냐면은 얘가 행렬식으로 쓰면은 디터미넌트 쓰면은 AU1, AU2, AU3, AU1, AU2, AU3, BU1, BU2, BU3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AU1 벡터, AU2 벡터, AU3 벡터 베이스 벡터들을 각각 CU1, CU2, CU3 즉 C 벡터의 스칼라 컴포넌트들로 딱 교체해주면은 딱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거를 딱 교체해줍니다. 요거를 첫 번째 행 다 지워버리고 교체를 딱 해주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애인데 뭔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졌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자, 이어서 In vector calculus, in any electromagnetics work, we are often required to perform line, surface, and volume integrals. In each case, we need to express the differential length change corresponding to a differential change in one of the coordinates. However, some of the coordinates, say ui, may not be a length, and a conversion factor is needed to convert a differential change dui into a change in length dli. dli는 hi dui, where hi is called a metric coefficient and may itself be a function of u1, u2, and u3. 자, 벡터 칼큘러스에서 벡터를 미분이나 적분할 때, 칼큘러스는 이제 미적분학인데 벡터를 가지고 하는 미적분학에서 이 벡터 미적분학이 전자기하학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벡터 칼큘러스나 전자기하학 할 때 라인이나 서피스나 볼륨 인테그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디퍼런셜 랭스 체인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랭스 체인지 바로 이제 이 DLI 얘인데, 그런데 디퍼런셜 랭스 체인지 corresponding to 뭐에 따른 디퍼런셜 랭스 체인지냐면은 differential change in one of the coordinates. 자, 그러니까 ui를 조금 differential만큼 바꿀 때 그때 li도 이렇게 조금 differential만큼 딱 변하는데,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좌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랭스거든요. 랭스에서 L 따와가지고 DL로 표현한 건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UI면 이제 좌표인데, 좌표가 조금 변할 때 길이가 얼마큼 변하느냐. 잠깐만, 좌표가 길이 아닌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는 2가 여긴데 X가 4가 여기다. 그럼 X가 이만큼 변하면은 이 길이도 이렇게 이만큼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좌표의 변화만큼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중에 배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미리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그림 2-15를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육면체가 딱 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길이 보세요. 이런 길이 이렇게 XY 평면을 쭉 정사시키면은 딱 요거죠. 요거의 길이를 보면은 RD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는 이 각도거든요. 각도인데 이 각도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 각도가 굉장히 작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기다 d파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각도 여기가 이제 d파이예요. d파이 여기 표현하면 좀 작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표현한 건데, 각도가 이렇게 조금 변할 때 그때 이 길이,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d파이라고 두면은 얘는 길이의 변화가 아니에요. 각도의 변화예요. 길이랑 각도는 단위부터 다르죠. 길이는 미터, 단위는 라디안. 그런데 만약에 이런 d파이라는 그런 미세한 각도의 변화에 어떤 r이라는 걸 딱 곱해주면은 길이의 변화로 바뀝니다. 자, 이건 호의 길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호가 있으면은
자, 이 호라는 것은 원의 일부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의 일부를 이렇게 호라고 하는데 이 호의 길이가 어떤 이런 라디안으로 나타내지는 이런 각도에 대해서 반지름을 딱 곱해주면은 원이니까 이제 여기도 r이죠. 둘 다 반지름인데 이 파이에다가 r 딱 곱해준 길이가 바로 이 길이거든요. r파이. 그럼 만약에 이 각도가 이게 파이가 아니라 d파이다. 엄청나게 작은 각도다. 그럼 얘도 엄청나게 작을 텐데 얘도 이렇게 r d파이가 됩니다. r d파이. 그래서 각도가 조금 변할 때 이런 길이가 얼마큼 변할까? 딱 여기다가 이렇게 r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dr이에요. dr. 이런 길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d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곱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곱해줘야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곱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1을 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곱하거나 즉 아무것도 안 곱하거나 뭐 어떤 걸 곱해주거나.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나중에 다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ui라는 애가 길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은 각도였죠. 각도였기 때문에 이거의 변화에 해당하는 어떤 길이가 알고 싶다 하면은 각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알고 싶으면은 아까 r이었죠. 여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곱해주는 애를 메트릭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메트릭 코에피션트. 메트릭이면은 미터의, 길이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개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DUI 자체가 길이어서 아무것도 안 곱해줘도 될 때도 있죠. 그때 이제 얘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in the two-dimensional polar coordinates U1, U2가 각각 r과 파이인데 a differential change d파이. 파이면은 여기 두 번째 거죠. U2. 그래서 이제 d파이 혹은 du2. 그래서 파이가 d파이만큼 변한다. 그때 그에 대응하는 differential length change dl2가 이렇게 r 곱한 거. 아까랑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때 곱해주는 이 r, 즉 이 h2가 바로 r인데 여기서 이제 r이면은 u1이죠. u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du2 앞에다가 이렇게 u1을 곱한다. 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일단 2디멘셔널 폴라 콜디네이트 치면은 2디멘셔널이니까 평면입니다. 평면. 따라서 x축, y축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한 점, 이 점의 위치 나타낼 때 폴라 콜디네이트, 즉 극좌표에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것과 플러스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의 각도. 그래서 이제 이 r과 거리 r과 각도 파이 이 두 개 가지고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각도가 미세하게 변했다. 각도가 d파이만큼 미세하게 변했다.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미세하게 변하면서 이 점도 위치가 변합니다. 이 점의 위치가 변할 때 이렇게 어떤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떤 곡선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곡선의 길이가 알고 싶다. 이 길이가 바로 호의 길이니까 r d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AU1에 해당하는 이 AR과 AU2에 해당하는 이 A파이 얘네들도 각각 미리 살펴보면은 아까 얘네들의 방향은 U1이 증가하는 방향, 얘의 방향은 U2가 증가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AR 방향이 R이 증가하는 방향, 이런 딱 점을 기준으로 R이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이게 R이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니까 R이 증가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AR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파이는 플러스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은 딱 이런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 그래서 얘가 A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A파이 방향으로의 길이 변화, differential length change 요거 되는 거죠. 요 빨간 색깔 요거 의미하는 거죠. 빨간 색깔. 이런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지금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이어서 A directed differential length change in an arbitrary direction can be written as the vector sum of the component length changes. 자, directed differential length change 길이 변하긴 한데 미소 길이 변하긴 한데 differential이 미소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미소 길이 변하긴 한데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지금 벡터예요. 벡터. 이 책에서는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L을 벡터로 쓸 때 얘랑 그냥 얘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은 좀 티가 나는데 평소에는 티가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맥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는 벡터고요. 벡터니까 볼드체고요. 이때는 보통 벡터는 다른 벡터들이 합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아까 이런 벡터도 얘랑 얘 세 개, 특히 베이스 벡터들, 이 베이스 벡터들의 적절한 스칼라 컴포넌트 곱해가지고 이 세 개의 벡터 컴포넌트 합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개의 벡터 컴포넌트의 합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DL1, DL2, DL3 얘네는 아까 이 메트릭 코에피션트 길이 계수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n view of equation 2-25 2-25는 요식이에요. 요식. 이미 벡터 A의 매그니튜드 각각 스칼라 컴포넌트의 제곱에 합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그래서 이 DL 벡터의 매그니튜드 이거 이제 스칼라 DL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the differential volume dV formed by differential coordinate changes du1, du2, and du3 in directions au1, au2, au3 respectively is. 자, 이런 방향으로 u1, u2, u3가 이렇게 디퍼런셜만큼 코디네이트 체인지가 됐다.
그때 만들어지는 디퍼런셜 볼륨, 걔는 이렇게 3개 곱한 거, dl1 곱하기 dl2 곱하기 dl3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dl1 자체를 h1 du1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Later we will have occasion to express the current or flux flowing through a differential area. In such cases, the cross-sectional area perpendicular to the current or the flux flow must be used. And it is convenient to consider the differential area a vector with a direction normal to the surface. That is. 자, 지금 아직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미리 설명하느라고 예시가 별로 없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노력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공간에 이렇게 전력 흐르고 있어요. 공간에 전력 흐르고 있을 때 이걸 이렇게 J 벡터, current density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전류를. 근데 만약에 딱 이런 사각형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궁금하다. 근데 사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ds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전류가 이 사각형에 이미 수직으로 흐르고 있으면은 그럼 그냥 이 전류의 크기 그냥 J에다가 ds 곱하면은 이게 이제 이 differential area 미수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di라고 할 수 있겠죠. 미수 전류. 그런데 만약에 이 J 방향이 이 ds의 수직이 아니다. 정확하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다르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 수직으로 통과할 때랑 좀 다릅니다. 만약에 심지어 ds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하면 딱 수직 통과해요. 근데 전류가 거의 이거랑 90도로 한 91도 정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럼 거의 통과 못하는 거죠. 심지어 91도가 아니라 정확히 90도다. 이렇게 90도면은 사실은 통과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벽 통과해야 되는데 벽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벽을 통과한 거 따지면은 벽 통과한 게 없어요. 즉 전류가 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I가 J랑 DS랑 내적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 J랑 DS랑 내적으로 나타내줍니다. 내적으로. 이게 J.ds. J 방향은 약간 이런 방향이고 DS 방향은 자 어떤 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면의 방향이 뭐죠? 면의 방향? 약간 면과 나란한 방향인가? 근데 면과 나란한 방향 무수히 많습니다. 면의 방향은 우리 편의상 우리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정하면 편하냐면은 이 면의 수직인 방향 따라서 요런 방향이나 요런 방향 이런 애들을 이렇게 AN 뭐 그때그때 어느 방향으로 할지 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왼쪽 아니면 오른쪽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DS 벡터인데 이 벡터의 크기는 넓이고 그 다음 방향은 이 벡터의 노멀한 방향. 여기 보시면 단위 벡터죠. 이 벡터의 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크기를 안 바꾸려면 크기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쓴 거고 이제 스칼라에다가 단위 벡터 곱함으로써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전자기학에서 이런 걸 이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해 못하셔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좋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한 상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에 current density J가 differential area에 perpendicular 하지 않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뭔가 비스듬한 방향 뭐 이런 방향. 그러면 이제 DS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 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즉 미소 면이기 때문에 거기 통과하는 전류도 그만큼 작겠죠. 그래서 이제 differential current라고 해서 이제 D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J와 이 DS 방향에 따라서 수직으로 통과한다고 하면은 제일 잘 통과하는 거고 같은 방향이면 코사인 0도니까 1이죠. 그런데 만약에 60도의 방향으로 통과한다. 여기 이렇게 60도의 방향이다. 60도의 방향이면 사실은 코사인 60도 하면은 절반만 통과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 곱해주는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실질적으로 통과한 전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60도니까 절반만 통과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냥 수직으로 지나갈 때랑 약간 이런 방향으로 지나갈 때랑 이 전류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효율이 절반으로 나쁜 거죠. In general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s, the differential area ds1 normal to the unit vector au1 is 자, 이 orthogonal coordinate 시스템에서는 au1, au2, au3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죠. 자, 그 중에서 이 au1 벡터의 수직인 ds1이라는 이런 differential area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치면은 au2와 au3가 있으면은 u2 크로스 u3 하면은 이런 방향이죠. 이렇게 직각이고 얘가 au1 그런데 이 au1 벡터와 수직인 differential area라고 한다면은 이 au2 벡터와 au3 벡터가 만드는 그런 평면에 평행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au1 벡터와 수직인 이런 differential area 이걸 ds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ds1 이런 ds1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dl2 곱하기 dl3로 생각할 수 있죠. 자, 뭐 differential area라고 해서 반드시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 서로 수직인 두 길이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dl2면은 au2 방향이죠. au2 방향 요 방향 따라서 이런 게 dl2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dl2고 그 다음에 요게 dl3 자, 그리고 이 dl2는 h2du2 그리고 dl3는 h3du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ds1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imilarly, the differential areas normal to unit vectors au2 and au3 are respectively 자, 마찬가지로 ds2
얘도 2를 제외한 1과 3 얘네들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DS3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과 2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쿨디네이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 아마도 한 번에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상이고요. 앞으로 3가지 쿨디네이 시스템 보면은 그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은 앞으로 3단원, 4단원 진도 나가면서 더 알게 되고요. Many orthogonal coordinate systems exist, but we shall be concerned only with the three that are most common and most useful. 자, 앞서 나왔던 orthogonal coordinate system, 이 특징을 만족하는 그런 coordinate 시스템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흔하고 가장 유용한 이 3가지를 배운다. 그래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혹은 같은 말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할 때는 데카르트 좌표계 그리고 직각 좌표계. 이 올소고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직교 좌표계라고 하죠. 직교 좌표계. 직각 좌표계와는 다르죠. 그리고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실린더면은 원기둥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실린더죠. 그래서 뭐 원기둥 좌표계 혹은 원통 좌표계. 보통은 원통 좌표계로 많이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좌표계. 구좌표계라고도 하고 구면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구면 좌표계. These will be discussed separately in the following subsections. 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 3개의 सब섹션에서 다룹니다. 자, 먼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부터 보죠. 2-4.1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앞에서 이제 U1, U2, U3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직 구체적이지 않게 썼던 게 바로 이제 각각 X, Y, Z죠. 자, 일단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있는 어떤 한 점 P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의 점을 딱 생각해보면은 이 점의 좌표가 X1, Y1, G1이라고 하는데 A point P, X1, Y1, G1 in Cartesian coordinates is the intersection of three planes specified by X equals X1, Y equals Y1, and G equals G1 as shown in figure 210. 자, 이렇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어떤 한 점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플레인이면 이제 평면이죠. 이 세 평면의 교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2-10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X는 X1 이런 플레인이죠. 사실은 이렇게 네모나지 않고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리고 Y는 Y1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와 G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만큼은 Y1이라는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바로 이렇게 무한히 넓은 평면을 이루죠. 이런 평면. G는 G1 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평면이 이런 딱 점 P라고 하는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의 위치가 나타내지는 거죠. 특정되는 거죠. It is a right-handed system with the base vectors ax, ay, and az satisfying the following relations. 자, right-handed이기 때문에 ax 크로스 ay 했을 때 마이너스 ag가 아니라 플러스 ag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xyg, xyg, xyg 이렇게 이제 xyg를 썼을 때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x랑 y 곱하면은 g 나오고 g랑 x 곱하면 y 나오고 y랑 g 곱하면 x 나오고 이런 식의 permutation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대거 표시 보시면은 The term Cartesian coordinates is preferred because the term rectangular coordinates is customarily associated with two-dimensional geometry. 자, 직각좌표계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란 용어가 더 선호된다. 왜냐면은 rectangular coordinate라고 하면은 투디멘셔널 지오메트리 2차원 평면상에서의 좌표계를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써도 되는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쓰는 게 더 좋다고 말하네요. 편하신 거 쓰면 될 것 같고요. The position vector to the point P is. 자, 포지션 벡터면은 원점에서 P 가리키는 벡터죠. 그래서 이제 원점을 의미하는 오리진에서 O 따와가지고 이렇게 OP 벡터. 이 벡터가 이렇게 돼 있나요? 자, OP 벡터 아까 그 그림에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원점 오리진에서 P 가리키는 벡터. 이런 게 이제 OP 벡터인데 이 OP 벡터 자연스럽게 AX 방향, AY 방향, AZ 방향 세 벡터의 합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OP 벡터가 요런 벡터 더하기 요런 벡터 더하기 요런 벡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런 벡터들을 이동처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동하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같은 곳에 결국 도달하죠. 따라서 이제 이런 벡터가 이 세 개 벡터의 합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벡터가 어떠냐면은 일단 방향은 보니까 X 방향이죠. 따라서 AX 방향이고 그런데 이 길이 이 거리가 몇이냐면은 이 거리가 원점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점이니까 좌표가 0,0,0이죠. 그런데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x는 x1이라는 플레인 안에 있으니까 딱 요 거리가 x1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벡터는 방향은 ax고 이 x1을 곱해주면은 딱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1 ax가 이런 벡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얘도 x2 ay 얘는 x3 az 그래서 세 벡터 딱 더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각 좌표에다가 각각 ax, ay, az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A vector A in Cartesian coordinates can be written as. 자, AX, AY, AZ가 셋 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어떤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이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크기를 변형시킨 다음에
합쳐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x, ay, ag 이런 벡터가 서로 다 같은 방향이거나 혹은 같은 평면 하나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ax, ay, ag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만약에 xy 평면에 셋 다 있으면은 그러면은 xy 평면에 나란하지 않은 벡터는 얘네들이 합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ax, ay, ag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벡터도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길이의 벡터도 다 적절한 숫자 곱해가지고 이렇게 합의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 The product of two vectors a and b is from equation 2-26. 자, 2-26식은 아까 전에 예제 2-4 이 문제 풀 때 있던 식이죠. 2-26 요 식입니다. 요 식. 그래서 임의의 올소그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a 벡터와 b 벡터가 각각 이렇게 될 때 a.p A 벡터도 이렇게 3개의 벡터, B 벡터도 이렇게 3개의 벡터의 합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다 프로덕트 하면은 3개 곱하기 3개니까 총 9개가 나오는데 올소그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니까 AU1은 AU2나 AU3가 서로 수직이니까 다 프로덕트 하면서 0되죠. 따라서 이렇게 같은 방향 애들끼리만 남고 그리고 이렇게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니까 결과도 이렇게 덧셈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칼라가 나왔고요. 이런 일반식을 잘 적용을 하면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 크로스 B 이 크로스 프로덕트도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쓴 다음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Since x, y, and z are length systems themselves, all three metric coefficients are unity. That is, h1, h2, h3 equals 1. The expressions for the differential length, differential area, and differential volume are from equation 2-31, 36, 37, 38, and 33 respectively. 자, x, y, z 셋 다 이미 길이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cylindrical coordinate 시스템 보면은 r, phi, g 이 가운데 phi가 얘가 각도거든요. 각도. 그런데 카르테시안 좌표계의 경우에는 x, y, z 이미 셋 다 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곱해가지고 길이로 만들 필요가 딱히 없죠. 이미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x의 메트릭 코에피션트 h1, y 메트릭 코에피션트 h2, h3 이런 애들이 셋 다 1입니다. 1. 곱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런 식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이제 dl 벡터 자세히 보시면 이 L 진화색이에요. 그래서 differential length 혹은 뭐 differential length 벡터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sx 이것도 다시죠. 이 dsx는 x 즉 ax 방향의 노멀한 수직인 differential area ax 방향의 수직이란 얘기는 x축 방향의 수직이란 얘기니까 dy와 dg의 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부피의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differential area 굉장히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매우 작은 넓이 표현할 때 굳이 그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일 필요 없죠. 그렇지만 직사각형 모양이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은 올소그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인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부피도 마찬가지로 직류면체 구하는 부피식인데 부피 호수라고 해서 디퍼런셜 볼륨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류면체 모양이 필요 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직류면체로 쓰면은 편리하다. A typical differential volume element at a point x, y, z resulting from differential changes dx, dy, dg is shown in figure 211. The differential surface areas dsx, dsy, and dsg normal to the directions ax, ay, and ag are also indicated. 자, 그림 2-11 보면은 자, 요런 그림이고 dx부터 볼까요? dx는 differential length 보시면 x축과 나란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dx고 얘가 dy고요. 그리고 dg는 여기 위에 있죠. 얘는 그냥 그림자 표현한 거고요. dg는 여기 dg죠. 자, 그리고 dsx가 ax의 노멀한 방향 ax 방향은 x축이랑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 dsx가 어디 이렇게 가리키고 있냐면은 요거 이 앞에 있는 면 가리키고요. 당연히 이 면 반대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면 이거 가리켜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직류면체다 보니까 어차피 넓이 똑같죠. 그 다음 dsg 이렇게 위쪽 면이나 혹은 제일 아래쪽 면 그리고 dsy는 이 앞에 있는 면이랑 저 뒤에 있는 면 그리고 dx, dy, dg 세 개 곱하면은 differential volume 그러니까 이제 이 dv가 dx, dy, d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2-5 Given vector A equals ax5 minus ay2 plus ag Find the expression of a unit vector B such that 자, a1의 경우에는 이 주어진 a 벡터와 평행하면서 유닛 벡터니까 이제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이런 벡터 B를 구해라. B번의 경우에는 a 벡터와 수직인 벡터인데 사실 이제 a 벡터와 수직인 벡터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B가 xy 평면에 놓여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B 벡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A번부터 보면은 B 벡터, A 벡터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려면은 방향이 똑같거나 반대 방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이 0도거나 180도면 되겠죠. 자,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B 벡터의 경우에는 유닛 벡터니까 얘랑 방향 같고 크기가 1이면 되죠.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은
유닛 벡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A 벡터 크기 구하면은 얘가 25 더하기 4 더하기 1 루트 씌운 거죠. 즉 루트 30이죠. 그래서 이렇게 A 벡터를 A 벡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딱 나누면은 이런 벡터는 A 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는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AX 루트 30분의 5 빼기 AY 루트 30분의 2 더하기 AG 루트 30분의 1 이렇게 하면은 A 벡터와 방향이 같으니까 평행하죠. 그리고 크기가 1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벡터가 B 벡터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즉 마이너스 A 벡터 나누기 A 벡터 크기 이렇게 한 것도 B 벡터라고 해도 되죠. 이때는 반대 방향. 혹은 이 문제 해설에서 나온 것처럼 B 벡터를 이렇게 임의의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도 됩니다. 평행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5-2, 1 이렇게 주어진 A 벡터와 B 벡터를 크로스 곱했을 때 평행하려면은 크로스 곱했을 때 사인 사이각인데 사인 0도거나 사인 180도 평행하면 0도 또는 180도니까 사인 0이나 사인 180 하면 0이죠. 따라서 0이 나온다. 그래서 A 크로스 B 혹은 B 크로스 A가 0이 나오는 그런 BX, BY, BG 구한 다음에 또 이 벡터가 유닛 벡터니까 크기가 1이죠. 따라서 이게 딱 1인 그런 벡터 그렇게 구하면은 얘 또는 얘가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B번 보죠. 자, B번의 경우에는 이거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A와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이제 A.B 얘가 0인 거죠. 그럼 이제 A, B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 5BX 빼기 2BY 더하기 BG 이게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B벡터가 XY 플레인에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BG가 0이어야 되죠. 따라서 BG는 0입니다. 얘가 0이다. 따라서 이게 0이다. 그러면은 BY를 BX로 표현을 하면은 BY는 2분의 5 BX죠. 따라서 AX, BX 이렇게 쓰고 BY 자리에다가 2분의 5 BX 이렇게 쓰면은 A 벡터가 서로 수직하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기도 1이어야 되니까 BX 제곱 더하기 2분의 5 BX 제곱 루트 씌워준 게 1이어야 되죠. 따라서 4분의 4 더하기 25 하면은 4분의 29 BX 제곱이 1이다. 즉 B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2 따라서 만약에 이제 플러스면은 그땐 이 B벡터가 루트 29분의 2 AX 더하기 BY가 2분의 5 BX죠. 2분의 5 곱하면은 루트 29분의 5 AY 이렇게 혹은 이제 BX가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2면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A 벡터, B 벡터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X랑 O 얘네 둘 중에 이렇게 유닛 벡터를 앞에 쓰는데 이 책은 보통 유닛 벡터를 앞에 쓰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를 앞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2-6 A번 Write the expression of the vector going from point P1 to point P2 in Cartesian coordinates. B번 What is the length of this line? 예를 들어 여기 P1이 있다. 1,3,이고요. 여기 P2가 있다. 3,-2,4고요. 그런데 어떤 벡터를 표현하냐 하면은 P1에서 P2 향하는 벡터. 그런 벡터를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로 써라. 이런 벡터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뭔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답을 바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논리적으로 풀어보자면 원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원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이니까 5. 그러면은 이 점인 P1을 원점에서 딱 이렇게 이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벡터인 거죠. 이런 벡터면은 얘가 5P1 P1의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P1 자체는 그냥 점인데 이제는 벡터로 바뀐 거죠. 그리고 OP2 이렇게 하면 OP2가 되죠. P2의 위치 벡터. 그러면은 P1에서 P2 가리키는 벡터는 우리가 OP2 빼기 OP1 하면 되죠. 따라서 이런 벡터가 OP2 빼기 OP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 벡터는 아까 앞에서 위치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나왔죠.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AX, AY, AZ 각각 곱해준 다음에 3개의 벡터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OP2가 이 점의 좌표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OP2가 이렇게 되고 빼기 OP1 여기서 이제 빼기 OP1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서로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참고로 이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5,2 자, 이렇게 쓰면 점이고요. 이렇게 쓰면은 이 숫자 3개를 각각 스칼라 성분으로 갖고 있는 벡터 의미합니다. 뭐 제가 지어낸 방법은 아니고 종종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B번 이 라인의 길이는 얼마인가? 라인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런 벡터 이 벡터를 이렇게 라인 선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선의 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벡터가 딱 요거니까 이거 크기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25 더하기 4 하면은 루트 33 해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 The equation of a straight line in the xy plane is given by 2x 더하기 y는 4 A번 Find the vector equation of a unit normal from the origin to the line. B번 Find the equation of a line passing through the point P and perpendicular to the given line. 자, A번부터 보죠. 일단 XY 플레인에서 어떤 스트레이트 라인이 있습니다. 2x 더하기 y는 4
당연히 그릴 줄 아시죠? y가 0일 때 x가 2니까 x절편이 2고요. x가 0일 때 y가 4니까 y절편이 4. 이 두 점을 지나는 스트레이트 라인이니까 이으면 되겠죠. 이런 선이 바로 2x 더하기 y는 4, x축, y축이고. 자, 그런데 A번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은 원점에서 이 라인으로 향하는 유닛 노말의 벡터 이퀘이션을 써라.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노말이니까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고 뭐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점에서 이 라인을 향하는 거니까 이런 방향 말하는 거겠죠. 이런 방향. 그런데 이제 유닛이니까 그림을 표현해보자면, 자, 지금 이 길이가 2거든요. 그럼 딱 절반이면 딱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스트레이트 라인을 향하는데 이 스트레이트 라인에 노멀하게 수직이게 한 이 정도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연장했을 때 수직이 되는 이런 벡터. 자, 구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금방 구할 수도 있고 뭐 시행착오로 하다가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이런 유닛 노멀 벡터는 원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위치 벡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끝점을 x1, y1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ax, x1 더하기 ay, y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닛 노멀이니까 크기가 1이니까 x1제곱 더하기 y1제곱, 루트 씌운 게 1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벡터랑 그 다음에 아직 벡터는 아닌 이런 직선식으로 표현된 이런 직선이랑 서로 수직이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제일 만만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런 벡터를 나타낼 때 이 벡터의 끝점인 x1, y1 이런 어떤 점을 이용했죠. 그리고 시작점, 원점도 점이죠. 얘도 0,0.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딱 그리면은 기울기가 지금 x1분의 y1이기 때문에 그냥 y는 x1분의 y1 x 이렇게 하면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2x 더하기 y는 4, 얘도 y로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 이렇게 둘 다 뭔가 표준형, 둘 다 뭔가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나요? 표준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기울기죠. 그때 서로 수직이 되려면은, 즉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려면은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1분의 y1 이렇게 딱 곱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서로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x1분의 y1이 2분의 1이 되고요. y1은 2분의 1 x1.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x1, y1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보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대신에 2분의 1 x1 대입하면은 4분의 1 x1의 제곱, 한 개 1이다. 따라서 x1의 제곱이 5분의 4고, x1은 지금 양수죠. 이 벡터가 지금 원점에서 시작해서 1, 4분면 안에 있는 점 가리키니까 x1 양수기 때문에 x1은 루트 5분의 2, 그럼 이제 y1은 루트 5분의 1이고, 따라서 이런 벡터 형식으로 쓰면은 ax 루트 5분의 2 더하기 ay 루트 5분의 1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죠. 자, 방금 전에는 직선이고 벡터인데 벡터를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용했거든요. 이번에는 이 벡터는 냅두고 이 직선을 벡터처럼 활용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벡터랑 이런 직선이랑 서로 수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만하게 이런 벡터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냥 만만하게 이런 벡터 2,0랑 0,4 지나는 이런 벡터 쓰면은 0,4에서 마치 2,0 빼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4, 따라서 이 벡터가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y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수직이다 하면은 내적하면 되죠. 이 벡터랑 둘이 수직이다. 내적했을 때 0입니다. 내적하면은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 하면 0. 따라서 y1은 2분의 1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방법들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논리성을 유지한 상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B번 0,2라는 점을 지나는 라인의 방정식인데 주어진 라인에 perpendicular하다. 0,면 여기거든요. 이게 P 0,2죠.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라인에 perpendicular하다, 수직하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딱 이렇게 되겠죠. 이 라인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너무 쉽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되죠. 그래서 y는 2분의 1 그리고 0,2니까 2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벡터 단원과 크게 관련 없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4.2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